여러분, 김재구입니다. 오늘 현직 판사가 검수완박이 사기범죄에 날개를 달아줬다. 현직 판사입니다. 모성준 판사인데 이분이 검경 수사권 조정하고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런 것을 민주당이 추진을 해가지고 국가 수사 시스템에 아주 완전히 무너진 그런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책도 발간했어요. 현직 판사 모성준 판사는 현재 국내에서 조직적 사기 범죄가 역병처럼 창궐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수사와 재판을 아주 어렵게 만들어 가지고 사기범죄의 천국이 도래했다. 자, 이렇게 주장을 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성준 판사는요, 대전고등법원 판사로 지금 현재 있는데, 모성준 판사는 국회가 국가의 전체 수사 권한을 토막내면서 국제적 사기범죄 조직에 날개를 달아줬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국내 사기범죄 조직들도 국제적으로 악명을 떨친 그런 범죄 조직들과 견줄 수 있는 규모에 이르게 됐다. 자,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모 판사는 지난 2022년 국내에서 발생한 전체 범죄 149만 2,433건 가운데 가장 많았던 유형이 사기가 32만 5,848건이었다는 겁니다. 2022년 그 해 사기 피해 총액은 29조 2천억 원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것은 멕시코 마약 조직 시날로아 카르텔의 두목 있잖아요. 엘 차포. 자, 이 범죄자가 30여 년간 거둔 그런 수익 범죄 16조 4천억 원의 2배라는 겁니다. 여기서 모성준 판사는 이런 현상의 원인으로 모바일 메신저, 인터넷, 암호화폐 등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렇게 범죄가 이제 커지고 있는데 그것이 보이스피싱, 그리고 주식 리딩방, 온라인 다단계 등 범죄와 접목됐다는 그런 주장을 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현직 판사는 이런 얘기를 해요. 조직적 사기 범죄를 막아야 할 그리고 민주당이 오히려 퇴행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자, 민주당은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면서 국가와 전체 수사 권한을 토막을 내버리고 수사기관과 법원의 인력과 예산을 완전히 삭감해버리고 제대로 된 수사 재판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놨다. 늦어가면 짓거리 한 거죠. 그 당시에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냥 힘으로 밀어붙이는 180석. 얘네들 때문에 이런 일이 터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형사법을 파면화해 법원이 개별 시간에 합당한 결론을 내릴 수가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아주 구조적으로 다 깨버린 거죠. 이 검수완박이 사법부, 검찰, 경찰 완전히 토막을 내버린 거예요. 이렇게 지금 나라가 개판되고 있어요. 민주당 패거리들 때문에.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번에 선거 잘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정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폭망합니다. 국회 민주당이 앞에서는 형사 정의를 두루 짖으면서 뒤로는 사기범죄 조직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어렵게 하는 그런 법률을 지속적으로 통과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검찰청법 등을 개정을 해가지고 검찰 사이에 수사 흐름을 완전히 끊어버렸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모 판사는 수사 흐름에 따른 오너십, 그러니까 수사 주체의 승계 구조를 해체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수사 역량을 대폭 축소시키고 효율적 수사를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차단했다는 거야. 자, 이것은 말이죠, 문재인 정부가 그냥 힘으로 밀어붙여버린 검경 수사권 조정의 폐해를 지적하는 거예요. 누가? 모성준 현직 판사가. 자, 이렇게 몰아붙여서 이제 검수완박이 통과가 됐어요. 그 이후에 검찰의 수사 개시 권한이 일부 범죄로 제한되면서 수사를 적극적으로 개시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민주당 저 패거리들이 이 검수완박을 통과시킴으로써 국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수완박 그 안에 내용이 보면은 참 과간이에요. 검찰은 사기범죄 가운데 피해액 5억 원 이상만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5억 원 이하는 검찰 손에 대는 거 아닙니다. 경찰이 하는 거예요. 모든 권한은 경찰에게 넘겨주고 지금 개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 판사는 수사를 한 뒤에 알 수 있는 공소사실과 적용 법조를 사전에 제대로 알지 못하면 수사에 착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 검찰 수사 권한의 그 경계에서 활동하는 범죄자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유리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검찰이 경찰 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된 것에 대해서는 영화 감독이, 소품 감독이 책임지는 소품이나 의상 디자인, 그리고 작가가 책임지는 대사나 지문에 대해서 직접 관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아니냐. 똑같은 거다, 그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논리를 피는데요. 맞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 모성준 판사는 2020년에 있었던 형사소송법 312조 1항 그 개정도 비판을 합니다. 어떻게 말을 하느냐. 피고인이 동의할 때만 검찰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도록 한 내용이었다. 그러니까 모성준 판사는 사기범죄 조직 그 우두머리 이 수괴에게 수사기관의 모든 노력을 무력화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범죄자들에게 내어준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법정에서 우두머리가 앞장서서 혐의를 부인하고 이에 따라 부하들이 진술 거부를 하면서 검찰 수사 결과가 휴지 조각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재명 저 사람 엄청난 범죄와 연루되어 있어요. 자, 이 사람이 재판 과정에서 다 부인합니다. 그러니 그 밑에 김용, 김만배 쭈르륵 걸려있는 것들도 입을 다물고 있잖아요. 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재명을 위해서 검수완박을 만들었나요? 아니면 그 민주당 패거리들이 워낙 범죄를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자기들이 혜택 받으려고 검수완박을 통과시켰겠지. 그죠? 아주 못된 무리들입니다. 그리고 모 판사는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수사기관과 법원은 도저히 사기범죄 조직에 맞설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그러니까 검사, 판사, 수사관은 결국 국제적 범죄 조직과의 절제절명의 순간에서 절대 승리할 수 없음을 깨닫고 그냥 쓸쓸히 퇴장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까지 합니다. 이거 걱정이죠. 답은 딱 하나예요. 4월 10일 날 다시 보수당이 일단은 많은 의석을 가지고 와가지고 검수완박 다시 뒤집어야 된다. 원래대로 돌려보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모성준 판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마지막 국회를 소문난 맛집 오마카세를 김밥 가격에 먹을 수 있게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는 허황된 여행 가이드에 비유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리석은 가이드를 따라다니는 대신에 어떻게든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말은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4월 10일 날 보수당이 한 170, 80석을 거머쥐고 입성을 해서 이 검수완박 이것을 다시 원래 상태로 돌려놓지 않으면 국민은 계속 이 검수완박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겨. 제가 그 모성준 판사 그 이력을 딱 봤는데 이분이 광주고등학교 나왔네요. 그리고 서울법대를 졸업하고 2006년도에 광주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합니다. 광주에서요. 호남 광주에서. 그리고 2022년 대검찰청이 개최한 검수완박 법안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을 합니다. 조직 범죄의 수괴가 가장 바랄 법한 시스템이라 생각해도 전혀 무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반대 의견을 분명히 냈었어요. 그런데 민주당 저 곰 같은 패거리들이 문 씨가 영원히 대통령을 할지 알았겠지. 또 이재명이가 받들어 받을지 알았겠지. 이러니까 아주 편리하게 법을 국민 안중에 없고 국가 안중에 없고 자기들끼리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짓거리를 한 것은 사실이다. 시간이 갈수록 그 검수완박법이 잘못됐다는 것을 국민들이 이제 알기 시작한 거죠. 현직 판사가 이렇게 얘기할 정도가 되면, 아니 지금 현직 판사로 있는 분이 그 재판을 해봐도 이것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걱정입니다. 어쨌든 4월 10일 날 우리가 저 국회의원들을 심판하는 날이니까 그날 정말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 소신권 표를 잘 찍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두 발 뻗고 자유. 오늘 그 모성준 판사의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재구였습니다. 고맙습니다.